사랑에 빠져본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 생각에 밤을 새우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이성을 잃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그 상태 말이에요. 플라톤은 이것을 광기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사랑은 신이 주는 광기다. 가장 아름다운 광기다. 오늘은 플라톤이 향연과 파이드로스에서 밝힌 사랑의 비밀, 에로스의 본질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플라톤의 향연에는 놀라운 신화가 나옵니다. 아리스토파네스라는 희극 작가가 들려주는 이야기죠. 아주 오래전, 인간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둥근 공 모양이었어요. 얼굴이 2개, 팔이 4개, 다리가 4개였습니다. 3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남성과 남성이 합쳐진 존재, 여성과 여성이 합쳐진 존재,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합쳐진 존재. 이 원시 인간들은 너무나 완전했습니다. 힘도 세고 지혜도 뛰어났어요. 너무 강해서 신들에게 도전하려고 했죠. 제우스는 고민했습니다. 인간을 없앨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 재물을 바칠 사람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대로 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번개로 인간을 딱 반으로 잘라버렸습니다. 마치 삶은 달걀을 실로 자르듯이요. 그렇게 우리는 둘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절반이 된 인간들은 너무나 슬펐어요. 자기 반쪽을 그리워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서로를 찾아 헤매다가 만나면 꼭 껴안고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껴안기만 하다가 죽어갔어요. 제우스가 안타까워서 생식기관을 앞쪽으로 옮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껴안으면서 결합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플라톤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기원이라고요. 사랑은 서로를 찾는 영원한 갈망입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였다가 둘로 갈라진 반쪽을 찾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반쪽을 찾아 헤맵니다. 소울메이트, 운명의 상대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어요. 우리 영혼의 원래 반쪽, 그 사람을 만나면 비로소 완전해진다는 믿음이죠. 플라톤은 파이드로스에서 사랑을 광기라고 부릅니다. 광기라니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플라톤이 말하는 광기는 병이 아니라 신의 선물입니다. 플라톤은 4가지 신적 광기를 말합니다. 예언의 광기, 종교적 황홀경의 광기, 시적 영감의 광기, 그리고 사랑의 광기. 이 중에서 사랑의 광기가 가장 아름답다고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정상이 아닙니다. 이성적 판단이 흐려지고 평소라면 하지 않을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편지를 쓰고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뛰어가고 그 사람 목소리 한 번 듣기 위해 전화기를 붙잡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엔 미친 것 같지만 당사자에게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노래가 그 사람에 대한 것 같고 세상 모든 별이 우리를 위해 빛나는 것 같습니다. 플라톤은 이것이 바로 신이 주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광기를 통해 우리는 일상의 평범함에서 벗어나 신적인 무언가를 경험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볼 때 우리는 단순히 그 사람의 외모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 영원한 아름다움의 이데아를 글림프스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를 일깨웁니다. 동굴에서 나와 진짜 빛을 보게 하는 거죠. 플라톤의 향연에는 디오티마라는 지혜로운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소크라테스에게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줍니다. 디오티마는 말합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것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영원히 아름다운 것을 낳고 싶어하는 욕망이다. 무슨 뜻일까요? 사랑은 단순히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창조하려는 욕구입니다. 디오티마는 사랑의 단계를 설명합니다. 마치 사다리를 오르듯이요. 첫 번째 단계, 우리는 아름다운 육체에 끌립니다. 한 사람의 아름다운 몸을 보고 사랑에 빠지죠. 두 번째 단계, 모든 아름다운 육체가 비슷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한 사람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육체적 아름다움 자체를 사랑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 육체보다 영혼의 아름다움이 더 귀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름다운 마음, 고귀한 성품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 단계, 지식과 학문의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것 자체가 아름답다는 걸 깨닫습니다. 마지막 단계, 아름다움 자체의 이데아를 봅니다. 영원하고 완벽한 아름다움, 변하지 않고 절대적인 그것을 직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사다리입니다. 한 사람의 예쁜 얼굴에서 시작해서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아름다움 자체에 도달하는 것. 플라톤은 이것을 통해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발판 삼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대와 함께 그 사다리를 오르는 것이라고요. 플라톤의 사랑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진정한 연인은 상대를 소유하려 하지 않고 상대의 영혼을 더 선하게 만들고자 한다. 이 문장은 현대의 많은 연애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상대를 소유하려 합니다. 내 것으로 만들고 통제하고 나에게 맞추려고 하죠. 질투하고 의심하고 속박합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집착입니다. 하지만 플라톤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다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더 지혜롭게, 더 선하게, 더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도 성장합니다. 사랑은 두 영혼이 서로를 높은 곳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되나요? 아니면 더 작은 사람이 되나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자유롭게 합니다. 묶어두는 게 아니라 날개를 달아주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완전하게 만듭니다. 상대의 결핍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이미 가진 완전함을 발견하도록 돕는 겁니다. 플라톤에게 사랑과 철학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철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필로소피아, 즉 지혜에 대한 사랑입니다. 철학자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갈망하고 선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연인은 상대 안에서 영원한 아름다움을 보려는 사람입니다. 플라톤은 둘이 같은 것이라고 봤어요. 사랑하는 자와 철학하는 자는 같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둘 다 동굴 밖으로 나가려는 사람들이고 둘 다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를 보려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눈이 뜹니다.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한 송이 꽃의 아름다움, 하늘의 별빛, 음악의 선율. 모든 것이 새롭고 의미 있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주는 선물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깨웁니다. 잠들어 있던 영혼을 일깨워 진짜 세상을 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플라톤의 사랑 철학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첫째, 사랑은 결핍이 아니라 풍요에서 나옵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해 상대를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아름다움을 나누고 싶어서 사랑하는 겁니다. 둘째,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성장입니다. 상대를 내 것으로 만들려 하지 말고 상대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셋째, 사랑은 육체에서 시작하지만 영혼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외모나 조건에 끌려 시작한 사랑이라도 점차 상대의 내면과 본질을 사랑하게 되어야 합니다. 넷째, 사랑은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듭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였던 반쪽입니다. 서로를 통해 완전함을 되찾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랑은 신성한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 우리는 일상을 넘어 영혼을 글림프스합니다. 플라톤의 사랑 철학 어떠셨나요? 사랑은 신이 주는 가장 아름다운 광기입니다. 우리를 일상에서 깨워 진리를 보게 하는 선물이죠. 우리는 원래 하나였습니다. 반으로 갈라져 평생 반쪽을 찾아 헤매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단순히 반쪽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 서로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나요? 당신은 그 사람을 더 선하게, 더 아름답게 만들고 있나요?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이고 집착이 아니라 성장이며 결핍이 아니라 풍요입니다. 오늘부터 플라톤의 방식으로 사랑해 보세요. 관계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의 사다리를 함께 오르고 서로의 영혼을 빛나게 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깊은 사랑의 철학을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